현대로템은 K2ME 전차를 개발하면서 핵심 계열 차량 모두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동 지역에 대한 대량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K2ME형은 이라크가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멘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르클레어 전차를 상실한 UAE, 그리고 노후화된 M60A1 전차를 교체해야 하는 사우디가 역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한다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동에서 전차만 기대를 받고 있을까요? 천국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진짜 중동이 군침을 흘리는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중국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소식은요, 탄뱅크 제도와 LAMD 개발 시간 단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탄뱅크 제도를 준비합니다. 또한 LAMD, 그러니까 한국형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양산 시기를 2년 단축한다고 발표했어요. 관계자들은 LAMD 개발 시기 단축 배경에 대해서는요, 북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점 이외에 중동 국가의 큰 관심이 강력히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탄뱅크 제도를 알아보면요, 간단히 말해서 방산업체와 협력해서 미사일, 로켓, 폭탄, 드론 등 방산 물자를 사전에 비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초기에 아랍에미리트 즉 UAE는요, 우리한테 천공 블록2 미사일 30기를 달라고 급히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가 요구에 부응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요격 미사일 30기를 제공했던 사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최근 중동 사태처럼 해외에서 요격미사일 등 탄을 급히 요청할 경우 갑자기 탄을 생산하고 조기 납품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여분을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방산업체가 한 기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미사일 등 고가의 탄을 보유하도록 투자한 것은 리스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탄약창 등의 군의 부대 시설을 임대해서 미사일 등 여분의 탄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천공 블록2를 발주한 UAE와 사우디, 이라크 등에서 발사대와 미사일의 추가 주문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물론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에서 천공 블록2 도입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도입 국가들은 하나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납품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지난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과 정부는요, 해외 국가의 발주가 거의 확실한 무기체계, 대표적으로 천공 블록2형 요격미사일 등을 사전에 양산에 저장하고 있다가 수요국이 행정 절차를 끝내면 신속히 납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해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시에 이미 수출입 은행을 통한 보증과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탄약고에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는 만큼 탄뱅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AMD의 조기 발주 이유는 뭔가요? 방위사업청은 탄뱅크 설립에 이어서 지난 4월 3일에 제174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LAMD의 시제품 전력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및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2024년에 북한의 방사포 증강에 대비해서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LAMD 전력화 시기를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이를 구체화시키는 플랜이 이번에 확정된 거죠. 여기서 LAMD,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채널에서 다뤘었죠. 이렇게 Low Altitude Missile Defense라고. 이 LAMD는요, 북한이 보유한 240에서 300mm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망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호칭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표현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요,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같은 무장 조직이 발사하는 싸구려 가삼 로켓탄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만 갖추고 있어요. 이와 비교해 우리 LAMD는요, 사거리 200km급의 종말 속도가 마하 3이 넘는 고속 로켓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한 단계 상위 체계에 해당합니다. LAMD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군의 주문에 따라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천공이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노리는 북한의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아군 포대를 보호하는 것이 개발 목표였습니다.
원래 개발 사업은 2031년까지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LAMD의 개발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진행한 시제품 개발 사업에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됨에 따라 시제품의 조기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은요,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LAMD 시제품을 개발했는데요. 해공 자체가 고속으로 기동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요구 성능을 만족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 시스템이 UA를 위해서 천공 블록2용 X밴드 A사 레이더를 개발한 덕분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LAMD용 X밴드 A사 레이더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LAMD용 미사일은요, 해공을 기반으로 양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개조 개발이 진행되었고, LAMD는 사실상 천공 블록 2용 A사 레이더의 축소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UA군의 엄격한 성능 요구를 반영해서 천공 블록 2용 레이더를 개발 및 테스트했고, 그 덕분에 수출용 천공 블록 2는 강력한 순항미사일과 소형 자폭 무인기 요격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요, LAMD가 기본적으로 방사포 요격용이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순항미사일과 자폭 무인기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요, 이 LAMD가 천공 블록 2보다 미사일 발당 가격이 훨씬 싸요. 관계자는 LAMD의 개발 완료와 동시에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요. 현재 여러 수요국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것도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도 있다고요? 한국형 대공무기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엉뚱하게도 스위스가 우리나라에 LSAM 도입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스위스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을 맞이하자 자국의 방공망을 긴급 복구하고자 2023년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5개 포대를 주문했습니다. 스위스가 주문한 패트리엇은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연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이었지만 2025년 7월에 미국 정부는 향후 5년간 패트리엇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스위스한테 통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량이 급속히 소모됐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위스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빡쳤죠. 스위스 국방조달청이 미국의 일방통행에 완전 분노해가지고요, 2025년 9월에 패트리엇에 대한 대금 지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뭐예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누굴 무시하면 안 되냐? 트럼프를 무시하면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답게 엽기적인 대응을 미국은 합니다. 미국이 스위스가 F-35A 전투기 구매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에서 패트리엇 양산 가격을 제멋대로 무단 인출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미국의 황당한 조치에 격렬히 항의했지만 미 정부는 당연히 뭐예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그래서 분노한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한 방공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로 거론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LSAM과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의 SAMP-TNG 모델입니다. 이 SAMP-TNG를 개발한 유로삼 측은요, 신속 대응에 나서서 곧바로 계약하면 2029년까지 납품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방부는 단일 후보와의 협상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스위스 국방부가 급히 내세운 카드가 바로 우리나라의 LSAM을 후보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양자의 성능은 어떨까요? 유럽의 SAMP-TNG는요, UAE에 수출된 천공 블록2와 동급의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고요, 2026년까지 최신형 에스터 30 블록 1NT, 이게 NT는 New Technology라는 뜻인데, 이 NT 요격 미사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스터 30 블록 1NT는요, 사거리 1500k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요격 고도가 25km 이상에다 최대 사거리는 15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격은 패트리엇과 비슷한 한 52억 원 정도 합니다, 한 발에. 그럼 LSAM이 아스터 30 블록 1NT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유럽 언론들은 스위스가 단일 후보를 맡고자 우리나라의 LSAM을 들러리로 선정했다고 보도한 경우가 많지만, 진짜 방공 전문가들은 스위스가 진정 생각이 있다면 LSAM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란은 지난 3월 20일 이란에서 4,000km 떨어진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를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곧바로 유럽 언론들은 이란이 사거리 3,000에서 4,000km급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유럽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큰 우려를 표시했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아스터 30 블록 1NT조차 사거리 1500km급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만 갖추고 있어서 이란이 유럽으로 발사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 양산 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L-셈은요, 이란에서 발사된 사거리 3000km급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에서 스위스까지 거리는요, 한 3200km 정도 됩니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고자 약 7에서 27km 고도에서 집속탄의 자탄을 방출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고도에서 자탄 공격을 수행하면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과 같은 저고도 방공망, 나비드 슬림과 같은 중고도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자탄 공격에 대응하려면 집속탄이 자탄을 방출하기 전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에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에로 재고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스터 30 블록 1NT는요, 중고도 요격 체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L-셈은요, 고고도 요격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국 탄도미사일이 자탄을 방출하기 이전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터 30 블록 1NT는요, 근접 신관과 고폭탄두로 요격하는 체계예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가 화학무기 탄두를 사용할 시에는 도리어 독가스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L-셈은요, 고고도에서 히트킬로 알려진 직격 충돌 방식을 통해 요격을 합니다. 굳이 어려운 직격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직격 충돌 시에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온이 화학무기를 중화시켜버린다는 사실을 미국이 증명했고, 이 기술을 패트리엇 팩3부터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직격 충돌 기술을 개발 실용화시킨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첫 무기가 바로 천공 블록 2였죠. 정리하면 유럽의 자랑이라는 아스터 30 블록 1NT를 우리나라의 L-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도요,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L-셈과 같은 직격 충돌 방식을 사용하는 아스터 30 블록 2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 아시죠? 그쵸? 아직 얘네들은요, 개발 완료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이란이 유럽 국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면 스위스가 우리나라 L-셈 도입을 아주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순신 방위사업전에는요, LIG 넥슨과 하나시스템이 개발 중인 정찰용 무인수상정, 무장형 무인수상정, 그리고 자폭형 무인수상정이 전시됐습니다. 이 중에 정찰용 무인수상정은요, LIG 넥슨이 2024년에 사업자로 선정돼서요,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 무장형 무인수상정은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폭형 무인수상정은요, 아직 우리 해군이 정식 발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LIG 넥슨과 하나시스템이 독자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면 물론 올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신속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은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형 무인수상정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수출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서 보듯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기대와 소형 고속정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 모두가 이란에 대응할 솔루션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해군을 위해 개발 중인 정찰용 무인수상정은요, 해상 정찰은 물론 고해상도 사이드 스캔 소나를 탑재해서 수중 속의 기뢰, 잠수함 모두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인수상정은 스텔스 형상에다 작은 선체를 가지고 있고 유리섬유 복합재로 선체를 제작한 덕분에 이란의 대한미사일과 기뢰 공격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죠. 무장형 무인수상정 사업은 블록 1과 블록 2로 나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블록 2 단계에서는 20mm 발칸포, 비공 대한미사일, 자폭형 무인 공격기로 중무장할 계획이므로 이란의 고속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에 위험 지역을 정찰하면서 필요시에 자폭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수상정이 개발되고 있고, LIG 넥슨과 하나시스템 모두 중동 국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미국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위 산업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미국 이란 전쟁이 수습되면 곧바로 대량의 무기 발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 상황을 활용해 한층 더 도약해서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